반갑습니다. 해준TV입니다. 제가 좀 급성 장염으로 2주가량 좀 앓다가 아직도 좀 이렇게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아가지고 방송을 요즘에 좀 진행을 잘 못했었는데 그래도 컨디션 회복해 나가면서 다시 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또 우리 보수 우파분들께 전해드릴 또 중요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또 아픈 몸을 이끌고도 이렇게 열심히 또 방송을 진행해 본다는 점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알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 청문회에서 이화영이가 또 나와가지고 본인이 했던 거짓말들을 또 재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심 판결의 결과는 나온 지 오래죠.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떴었는데 아직도 이 1심 판결에서 밝혀진 내용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허위 주장을 늘어놓는 이화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심 판결에서 대북 송금의 목적이 이 쌍방울 주가 조작이 아니라 경기도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이었음을 명확하게 1심 판결로 인해서 확인이 되었는데 하도 이화영이가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아직까지도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으니까 원래 이제 오전에 불출석하기로 했었던 엄용수 전 쌍방울 회장의 비서실장이 갑자기 이제 오후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죽 답답하고 오죽 이화영의 거짓말에 정말 치가 떨렸으면은 아마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그래도 이화영이 저 거짓말하는 거 좀 명명백백히 좀 반박 좀 하고 와라 이런 식의 아마 좀 오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 엄용수 비서실장이 등장을 합니다. 오후에 원래는 이제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을 했었지만은 오후에 이화영의 거짓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자 직접 이렇게 또 출석을 해가지고 또 이화영의 개소리들에 반박을 하는 모습, 정말 이화영의 헛소리 거짓말에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농락당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 유상범 의원의 질의와 엄용수 비서실장의 이 문답으로 어느 정도 우리 국민들의 궁금증이 해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엄영수 증인. 예. 비서실장으로 김성태 회장을 오랜 기간 모셨던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자, 엄영수 증인 박상영 검사로부터 어떤 구체적 직접적인 조사를 받은 사실은 있는가요? 예, 없습니다. 없고요. 근데 엄영수 증인 검찰에서 대북 송금 500만 불은 경기도 스마트팜 대납 비용임을 검찰에서 진술하셨습니다. 예. 네, 그럼 그것이 스마트팜 대납 비용이라는 사실을 엄증인이 진술을 하신 이유, 그 내용 경위는 간단히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그 검찰에서 상당 부분 그 500만 불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었고, 네. 그래서 저도 그 회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제 외국에 계실 때 그 저희들 임직원들한테는 이화영 부지사님을 이제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라는 명목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제 대북 관련된 이제 송금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거의 다 폐기 처분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폐기 처분을 해가지고 다 예. 폐기 처분했습니까? 상당 부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 이제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당시에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상당히 많은 이제 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좀 억울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진술에서 정확하게 사건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그 스마트폰 대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 엄영수 증인은 김성태 회장뿐만 아니라 실제 직원들이 돈을 외환을 가져 나가서 지급한 경위, 그다음에 만난 그 김성태 회장이 경기도를 위해서 스마트폰 대납하는 과정, 이 내용은 직접 다 파악을 하고 계셨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1월 달에 대북 송금을 할 때는 잘 몰랐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직접적으로 회장님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방용철 부회장하고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직접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안부수 회장도 이 관련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진술한 겁니다. 예. 자,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했을 때도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증언을 하셨습니까? 예, 제가 아는 대로 다 증언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보니 지금 그 민주당 쪽과 이화영 증인 쪽에서는 모두 김성태
회장이 회유 협박을 통해서 허위로 나를 증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김성태 회장을 거의 악마화시키고 아주 형편없는 인간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한 엄영수 비서실장의 입장 말씀을 하시죠. 이번 사건이 500만 불을 대북 송금을 할 이유가 저희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그 안부수라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그 이화영 부지사님께서 소개를 시켜 주셔가지고 만난 사람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2018년도 이제 하반기 때 11월 이후로 제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정부에서 그 대북 관계에 대한 어떤 화해 무드라든가, 그리고 이제 민족 통일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남북 간의 어떤 그 교류 개선,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었던 분위기였고, 회장님께서는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화영 부지사님하고 우리 회장님하고는 한 20년 정도 되는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뭐 이 사건과는 관계가 없겠지만은 이화영 부지사님이 야인으로 계실 때 저희 회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많이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회장님께서는 의리와 신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기 때문에 그 체포돼서 들어오실 때까지도 꿋꿋하게 이화영 부지사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굳은 의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성태 회장이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 송금 관련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장 큰 이유는 검찰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직원들이 그 환치기 과정을 다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성태 회장도 자백을 하게 된 거다, 이런 취지로 보면 됩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민주당이나 이화영 그 증인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나노스의 IR에서 이것이 마치 그 거기 보면 히토류 사업을 위한 명목으로, 그죠? 이렇게 해서 500만 불을 투자한다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는 보면 이게 투자유치 담당자는 경기도와 이재명을 위해서 5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을 투자유치 보고서에 담기가 불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대북 사업 그 계약금이라고 표기한 거다, 이렇게 법정에서 증언한 게 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당시 제가 직접 그거를 이제 김영수 본부장하고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거기에 따른 이 대북 사업 관련된 그 사업 제안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역시 이화영 부지사님을 통해서 방영철 부회장한테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런 점들을 참조를 해서 작성을 하게 된 것이고, 당시에 이제 그 유력 정치인인 이재명 지사님과 이화영 부지사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보호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점은 철저하게 저희가 가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이제 숨긴 것은 결국 이화영 부지사를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히토류 계약금으로 얘기한 거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나노스 IR 작성 후에 쌍방울이나 국제기책이나 합의서에 보면은 사실은 구체적인 사업 조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죠? 예. 그럼 결국은 그것이 히토류를 채굴을 위한 계약금이라는 내용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갔어요. 결국 그것도 마찬가지로 결국 스마트팜 대납 비용이라는 것을 명백히 드러낸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계약서는 확인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누가 확인한 계약서?